16세기 말 헝가리의 카르파티아 산맥 자락 드라큘라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듯한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토리. 고귀한 혈통을 지닌 백작 부인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귀족이었으며 동시에 수많은 소름 끼치는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피의 백작 부인이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기록된 그녀는 1600년대 초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성으로 데려온 뒤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단지 광기 어린 살인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잔혹함,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기이하고 은밀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토리는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밤마다 시녀들을 불러 그들의 피로 목욕하며 젊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만으로도 그녀는 공포스러운 전설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흡혈귀처럼 피를 갈구하며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수많은 창작물에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그 이면엔 단순한 광기나 허영심을 넘어선 더 은밀하고 기이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말 개인적인 욕망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바토리는 과연 단순한 연쇄살인마였을까요? 혹은 그녀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인류가 감히 넘보지 말았어야 할 금지된 지식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피로 물든 궁전, 그 속에 숨겨진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미스터리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 너머에 감춰진 비밀들을 함께 추적해볼 시간입니다. 귀족과 친구가 된 이유, 알 수 없는 변화와 그들의 운명. 바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1600년대 초반, 그녀가 체포되기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바토리는 자신의 영지 안팎에서 수많은 하녀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성을 피해 성이라 불렀고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1609년 무렵 그녀의 행동에 미묘하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 나타난 것이죠. 예전처럼 하녀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대신 그녀는 갑자기 헝가리 전역의 유력 귀족 가문의 딸들과 잦은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성에서는 화려한 연회와 무도회가 끊이지 않았고 상류층 인사들이 연일 드나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마을 처녀는 필요 없다. 그녀는 측근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녀의 변덕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성을 방문했던 수많은 귀족 자제들이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갑작스레 병약해지거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해버렸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녀들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극심한 빈혈과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또 어떤 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온순하고 발랄했던 성격은 난폭하거나 편집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의 궁정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어떤 치료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악령에 씌였다거나 불치병에 걸렸다고만 말하며 딸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상들은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토리는 그 시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젊고 생기 넘치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50대에 접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 초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윤기 있었다고 합니다. 젊음과 생기를 잃어가는 주변 사람들, 특히 그녀의 성을 방문했던 귀족 자제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만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당시에도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자아냈고 그녀를 둘러싼 끔찍한 소문들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그녀의 불변하는 젊음과 병들어가는 귀족 자제들 사이에는 어떤 잔혹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어떤 금지된 거래를 통해 젊음을 얻고 있었던 걸까요? 전설인가 실험인가? 금기된 지식의 흔적과 숨겨진 목적. 최근 일부 대담한 역사학자들은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단순한 사이코패스나 광기, 어린 살인마가 아닐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토리가 당시 유럽에서 금기시되던 연금술, 혹은 피를 이용한 생체 실험에 깊이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고문과 살인이 아닌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체계적인 행위였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이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몇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성 곳곳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기묘한 장치들과 일반적인 약초가 아닌 특이한 약물 제조 도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생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의 일부입니다. 이 메모에는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섬뜩하면서도 철학적인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피는 기억을 품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피를 씻어내지만 나는 피로 새긴다. 영원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 구절은 단순한 살인자의 넋두리나 광기, 어린 푸념이라기보다는 피에 담긴 어떤 비밀스러운 힘을 탐구하려는 자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피가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마치 피를 통해 육체의 젊음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나 지식, 활력 혹은 다른 어떤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얻으려 했던 바토리의 깊은 욕망과 야망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피를 씻어내는 일반적인 행위와 달리 그녀는 피로 새기려 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목적이 단순히 젊음, 유지 그 이상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혹시 그녀는 혈액을 통해 불멸을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특정 가문의 기억이나 능력을 흡수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귀족의 딸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도 이 가설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일반 하녀들이나 평민들과 달리 귀족의 딸들은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특별한 유전적 특징이나 고귀한 피를 가졌다고 여겨졌습니다. 바토리는 혹시 특정 혈통이나 유전적 특성이 담긴 피를 통해 자신의 위험천만한 실험을 완성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피에 담긴 생명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치려 했고, 이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의 연금술은 단순히 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불멸의 영약을 찾거나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위험한 과학자 혹은 금단의 지식을 탐구하는 마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실험은 분명 잔혹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광기, 어린 집념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토리는 결국 1610년 헝가리 팔라틴 백작 죄르지 투르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암벽 없는 감옥으로 알려진 방에 갇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모든 의문이 풀린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시신,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 끝나지 않은 전설. 바토리의 시신은 끝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녀가 죽은 뒤 그녀의 성 주변에는 미스터리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성을 맴돌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특히 성의 벽에 남겨진 핏자국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세척제로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그녀의 잔혹했던 생의 흔적처럼, 혹은 그녀가 탐구했던 금지된 지식의 증거처럼 그 핏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게 남아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핏자국이 더욱 선명해지거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녀는 단순한 살인귀였을까요? 권력과 광기에 사로잡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백작 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감히 넘보지 말았어야 할 지식을 손에 넣으려 했던
시대를 초월한 금단의 실험가였을까요? 피는 기억을 품고 있다는 그녀의 섬뜩한 말은 단순한 망상이 아닌 피의 신비에 대한 그녀 나름의 깊은 탐구의 결과였을까요?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적인 실화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유혹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잔혹한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피의 백작 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녀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